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한 15, 16년간 그 명품 패션지 편집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명품의 어떤 비하인드라든지 살짝 VIP의 세계, 그리고 흥미로운 얘기들을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요즘 가장 핫한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어딘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 공간 안에서 저와 함께 그 핫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사실 요즘 좀 웬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아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려는 아트는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배웠던 그런 아트보다는 살짝 돈이 되는 아트입니다. 오늘 제 옆에 함께 해주시는 변지혜 실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K-아티스트 아트 컨설팅 사라고 있는 변지혜라고 합니다. 네, 우리 변지혜 실장님 참 모시기 힘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제주, 어떤 때는 부산. 근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이 스케일이 아니라 어떤 때는 비엔나, 어떤 때는 LA, 어떤 때는 러시아까지. 제가 과연 이분의 마일리지는 보통 얼마 정도 될까 궁금할 정도로 세계를 누비시던 분이셨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아트 페어라든지 아트 트렌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가는 인사이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분 모시고 저희가 뜨거운 미술 시장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트 시장이 많이 뜨겁잖아요. 특히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부산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아마 기사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RM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쌈디도 왔다 갔다 가격이 오픈 전에 벌써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트 시장 뜨거운 건가요? 네,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2007년 이후에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트계에서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트 시장이 활발해지려면 아트에 관심이 없는 많은 분들이 인볼브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일반인들이 갤러리를 시작하신달지 아니면 아트 컬렉터로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숫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아트 부산 페어에서도 4일간 350억이라는 아주 경이로운 숫자를 이번에 이뤄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아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자동차라는 건 한번 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가격이 떨어지죠. 웬만한 명품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트는 사고 난 이후부터 가격이 오르고 심지어 내가 그걸 즐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의사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병원의 로비를 또 꾸며줄 수도 있고 환자들에게 좋은 영향까지도 줄 수 있는데 다들 궁금은 하실 거예요. 아트 투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요?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과 투자 두 가지로 사실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단계별로 올라갔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후에 이제 아트를 샀는데 지금은 사실 저희가 부동산이 사실 쉽지가 않고 또 주식도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한국도 경매사가 10년 이상, 아트페어도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작품을 구매해서 소장을 하고 그 가치가 오르는 것들을 이미 한 번쯤 적어도 윗세대에서 경험을 했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아트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아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잊지 않고 찾으시는 게 아트 페어더라고요. 이 아트 페어가 이 아트 투자 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기를 맞으려고 생각을 못했던 게 전 세계적으로 아트 페어가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데 이제 가장 날씨가 좋고 멋진 곳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도시들을 다녔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해외에 갈 수 없고 국내에서 하는 이제 중소형 아트 페어까지 인기가 많고요. 맞아요. 네. 굉장히 수혜주가 됐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트 페어가 작년 말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했는데 아트 페어의 장점은 무엇보다 저희가 수많은 작품, 내 취향에 맞는 작품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갤러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 갤러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금의 동향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트페어에서 약간 눈도장을 찍은 작품들이 화제에 오르면서 작품가가 되게 급상승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번 부산 아트페어는 어떤 작품이 가장 하이라이트였나요? 이번 부산 아트페어의 특징은 정말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페어에 참여하는 갤러리들은 사실
상당한 부스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장의 세일즈가 일어나야 되는 가장 많이 찾는 작품을 가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10개 정도의 갤러리가 참여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 한국 작가들. 올해의 트렌드는 한국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서도 많이들 보신 정말 김한기, 이우환, 김창렬, 박서보, 이건용 이런 작가들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고 파나 작품들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하셨고요. 파나 에디션이라고 하는 이 에디션 작품들 역시도 작년보다 한 5배 정도 오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5배요? 네, 맞습니다. 5배 정도 오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페어 이틀째부터 작품이 없어서 못 파는 아주 귀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이해를 해보자면 아트페어는 곧 백화점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에 아트를 쇼핑하러 갔을 때 올해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한국 작가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이 작가분들이 사실은 저도 귀에 들으면 조금 익숙한 작가분들이세요. 약간 우리나라의 문화면에 좀 나오는 그런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약간 제가 알기로는 단색화에 대해서 좀 특화된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한국 그림 하면 이걸 단색화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단색화라는 건 어떤 건지 그거 한 번만 짚고 넘어갈까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세요. 사실 한국 미술 그럼 어떤 게, 우리가 백이민족 하듯이 어떤 게 한국 미술이냐 하시는데, 적어도 유명한 작가도 많고 실력 있는 작가도 참 많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미술사조, 그리고 현재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작품은 단색화. 영어로는 이제 코리안 모노크롬인데요. 어느 나라나 사실 그 단색화는 있죠. 미국에도 도널드 저드 같은 미니멀리즘이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우환 세대를 비롯해서 박서보 특히 단색화라는 그 어떤 이 무브먼트 하종현까지에 들어서 사실 세계에서 여전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색하니까 약간 한 가지 색깔을 이용을 해서 뭔가 좀 미니멀한 느낌, 그런 걸 좀 단색화라고 하는데, 제가 주변에 컬렉터들한테 여쭤보니까 단색화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걸어놨을 때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지적으로 보인다. 맞습니다. 단색화의 매력은 그냥 하나의 색깔로 표현했다는 게 아니라 단결의 사실 철학과 의미를 저희가 소장하는 거거든요. 단색화 작가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70년대. 그때 저희가 사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격변과 소용돌이, 힘든 소용돌이에서 작가들이 그 어려움을 어떤 정신 수양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담아낸 그런 작품들이라서 소위 작품에도 다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운이 있어요. 보아서도 매력적이지만 좀 공부를 해야 작가나 어떤 저희가 정치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알아야 저희도 그 작품의 묘미를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정도의 스터디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작가가 누구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작가의 백그라운드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작가를 후원하는 컬렉터가 누구냐까지도 이제는 좀 보더라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이건희 컬렉션 질문을 하는데, 이건희 회장이 과연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었나.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샤갈 작품 중에 이미지가 비슷한 작품이 엊그저께도 국내 옥션에 이제 출품이 되었고, 이제 수십억 원에 판매가 된 거는 다 그 이건희 컬렉션에 있었다라는 유사한 이미지라는 어떤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이게 어떤 스토리의 일부분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무언가를 구매할 때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이 작가를 믿고 후원했는데 절필을 선언하거나 은퇴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은 작가가 기력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걸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종류의 투자를 할 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코인도, 주식도, 부동산도 공부를 하는 것처럼 아트도 보고 예쁘고 잘 그린 그림은 어찌 보면 그냥 인테리어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나의 취향을 그냥 드러내는 것 뿐인데, 해외 작가들 중에서도 저희가 피카소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도 누가 들어도 알바나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작가들의 특히 그 수작이 나오는 시대를 잘 알아서 좋은 작품을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